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울산 지역 상권도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명절 특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울산 지역 상권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 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보니까 작년에 또 이맘때 뵀었군요. 추석 전에. 1년 전하고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먼저 이 신용보증재단 우리에게 정말 뭐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데 어떤 곳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울산 신용보증재단은요. 울산 지역에는 약 14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들 중에서 이제 담보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신용을 보증해 줌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용이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시자금이라든지 구군자금과 같은 그런 정책 자금을 수행하는데요. 그 자금들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2%에서 내지는 3% 정도 이자의 이자를 갖다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진짜 어렵다 할 때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회장님 진짜 걱정입니다. 뭐 어렵다, 경기 어렵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분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매출은 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정비인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나마 요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살만하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마트나 음식점에서 매출이 조금 오르고 있는 반면 그 외적으로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던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지만 지역 상권도 회복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 뭐 편차도 좀 있는 건 사실이었고 중기업 발표 따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 생산이 2.9% 정도 늘었고 소매 판매액도 3.8% 정도 늘었다. 분명 어떤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어떤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함으로 인해서 현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낫다 이런 말들을 상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쿠폰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벤트성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지표도 있겠지만은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희망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걸 계기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런 말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울산 경기 좀 어떤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기 때문에 명절 특수, 뭐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만 되면 여러 가지들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요.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울산 소상공인 분들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재단 그 사고율인데요. 이 사고율이라 하면 우리가 신용을 보증을 해주는데 소상공인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음. 금융기관이 저희 재단한테 그 보증 채무를 이행 청구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를 갖다가 사고율이라 하는데요. 연체가 된다면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거고. 뭐 은행 용어로는 부실료가 부실률.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인 2022년도에는요, 이 지표가 한 1.63% 정도 되던 사고율이요. 예. 예, 이게 2023년 코로나 이후에 벗어나면서 4.5%까지 치솟았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는 뭐 한 4% 정도 초반을 갖다가 횡보또는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경제 지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재단 사고율만 보더라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빚을 갚지 못하는 게 쉽게 말해서 부실률, 연체율 이런 지표가 예, 코로나 정중앙에 있었던 한복판에 있었던 2022년엔 1.63%였는데 예. 지금 이제 4%. 아니 예. 어떻게 그때보다 더 높아졌습니까? 근데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횡보를 하긴 하는데 예. 약간 미미하게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정부의 이 각종 그 유동성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풀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버텨놨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그 삼고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고물가, 고환율은 이게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고금리는 그야말로 이제 이자 부담을 갖다가 아주 가중시켰습니다. 이자 부담을. 셋째로 가장 큰 요인이 소비자의 그 트렌드 변화인데요. 예. 이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그 소비 패턴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트렌드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이 이런 이제 세 가지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이 체감 경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상공인 입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 지표상으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이잖아요.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영업을 제한하고 모이지 마라, 음식점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정부 방침이 있었기에 이것만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뭐 보면 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상권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유통업체가 워낙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지금은 단골이라는 개념이 구조가 무너진 거죠, 현실상. 예. 여기에 비해서 임대료나 인건비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고정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회식 문화가 저녁 시간대에 활기를 띠던 삼산이나 울산대학교 주요 상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서 상권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소비자와 접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흥미로운 게 두 분 모두 온라인 중심의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를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날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뭐 날씨에 있어서 무풍지대인데 지난 여름 굉장히 덥기도 했고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를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울산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했습니다. 예.
재단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숏 영상 같은 그런 영상 제작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듯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입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럼 SNS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부터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을 쉽게 만들고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실시해서 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사장님들도 네. 그런 시대에 맞게 어떤 교육을 좀 받아야 한다. 그 네.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추석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 좀 갖고 계실 겁니다. 평소보다 연휴가 좀 길어서 뭐 사실 소비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서 뭐 지역 경기가 그만큼 또 살아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석 성수품 가격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올해 좀 어떤지 매년 명절만 되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체감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추석 성수품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배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17% 정도 내려간 상태이고요. 채소나 과일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지만 반면에 달걀이나 돼지고기 그리고 사과, 여름철 고온 영양 등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예년보다 비싸게 형성돼 있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비싸다는 체감을 느끼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런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사과, 배 공급을 4배에서 3배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예. 대추는 무려 18배 가량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확대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품목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조금 나은 분위기지만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 뭐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걸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명절 특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뭐 전반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어요. 울산 지역 좀 어떠신지 업종별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울산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공업 도시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울산의 주요 상권들은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안 하거나 일부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명촌이나 삼산 정도 같은 주요 상권에서는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상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명절에 이벤트성 지원이나 명절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명절에도 상권 활력을 주는 시기로 바꿀 수 있게끔 예. 어느 정도 일정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밀양 뭐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밀양 외 주민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밀양 가서 여행을 하고 뭐 밥을 먹고 숙박을 하고 하면 50%를 그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도 이왕이면 울산 가서 명절을 보내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울산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게? 아직 울산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을 카페니까. 위한 지역 카페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밀양의 사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즘 뭐 이제 운전하다 보면, 뭐 길을 걷다 보면 상가 곳곳에 임대 딱지 네,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참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내일 같고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러실 텐데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자금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 당장 또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 독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 등록증은 유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우리가 신용 보증을 이용을 하면 했는데, 그래 뭐 재단 뭐 어떤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급한 불은 껐지만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장사가 안 되거나, 예. 그다음에 또 뭐 일신상의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재단에서는 폐업자 전용 상품인 브릿지 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증. 브릿지 보증. 예. 브릿지 보증이란 뭐냐니까 업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로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일반 순수 개인 대출로 전환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해서 그래 브릿지 보증이라는 상품 예. 명명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걸 받은 후에 이제 자기가 다시 재창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환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적절하게 그 자금 스케줄을 보고 우리가 대출을 전환해주는 그런 제도를 그러면 가지고 낮은 있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지속될 수 예, 있다라는 예, 얘기인가요? 예, 뭐 갑자기 이자가 뛰거나 그렇지 그렇진 않고.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업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졌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다고 예, 하잖아요. 예. 뭐 폐업률, 상환율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네. 울산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 국세청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예. 울산 지역의 폐업률이 최근 3년간 2번은 1등했고 폐업률 자체가 한 번은 2등했거든요. 가장 높은 예, 수준이군요. 그런데 사고율은 다행히 좀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예.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 재단이 평소에 신용 리스크 관리를 뭐 잘했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예컨대 뭐 각자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부실 징후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서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그래가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실률이 낮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특징은 울산 지역은 이게 대기업이 다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폐업하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소득이 상당한 대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진반 변제하는 그런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한 그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선 자동차 등 타 산업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서 타 지역 대비 소상공인의 경기도 조금씩 미미하게나 회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경기 현황 좀 진단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시 차원에서 방금 저희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지원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저희 재단은 울산시와 금융 분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울산시 자금, 구군 자금을 합쳐서 올해도 2,190억, 약 2,200억 정도를 2%에서 3% 정도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재단 내 그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세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울산시의 위탁 사업으로 이게 창업 경영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맞춤 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그 시설이 노후화됐을 경우에 환경 개선을 해주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 예.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등 비금융 분야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의 2차 보전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2차 보전 자금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거? 이제 그 어디에 자금을 쓰이고? 지원하게 예. 되면 그 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그 이자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 2.5%까지
시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 2차 보전. 시 자원의 예. 보전 자금이 시 2천억 이상이다. 재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능감을 좀 느끼는 이건 좀 괜찮다,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장에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이자나 경감이나 연장 같은 재정적 지원이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어서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방식이라 상인분들 사이에서는 호응이 높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나 위기 상황에서 놓인 분들에게 이런 맞춤형 상담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상공인을 위해서 울산시에서도 출산 정책을 소상공인 한 가정의 부모이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한 중요한 구성원인데요.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특히 여성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에서 2025년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요.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울산의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하나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출생 장려 정책 이런 것들 참 좋네요. 사실 뭐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일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많이들 좀 원하셨을 텐데 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뭐 방금 출산 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또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울산시에서 소상공인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지금 단순하게 일발성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당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소상공인이 전문가와 연결하고 자신의 매장에 맞는 사항을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조언을 받고 방향을 잡아가면 구조가 마련돼야 진짜 도움이 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시 컨설팅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게끔 상권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몇 가지 지원책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좀 나하고 맞지 않아서 네. 정책 자금은 지원받지 못하는데 정말 돈이 급하신 분들, 자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네.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액수와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시 지원 상품이 좀 있는지 재단에 예, 좀 물론, 궁금해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제 시자금이라든지 구군자금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쟁이 밀려가지고 받지 못한 그런 기업들에게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또 최근에 만든 게 있는데요. 우리 울산시하고 재단은 최근에 한국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지원되었던 그 저금리 한국은행 차입자금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게 이제 지방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른바 그 시투 자금이라고 합니다. 시투 자금을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약 200억 규모로 곧 10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재단은 또 올해 현재까지 은행으로부터 약 76억 원의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 15배인 1140억 원의 그 특례 보정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또 그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정 대출이라 해서 예. 정부에서 전국 17개 재단에 3조 원을 3년간 3조 원을 그런 공급할 계획인데 연간 1조 원씩 그걸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급한데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서 네, 좀 놓친 분들에게 상시 지원 상품들도 마련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어디로 네, 연락을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까? 뭐 홈페이지로 참고하셔도 되고 저희 재단에 뭐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그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참 힘든 시간을 우리 상인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다. 뭐 추석 인사 겸 격려 한 말씀 좀 하시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사장님. 네.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시죠?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업을 하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요 명절 한가위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온라인 쇼핑 이용하더라도 그 업체가 뭐 얼마 전에 배를 사려고 하는데 울산 업체면 또 반가워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사게 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좀 우리 추석 연휴에 지역 상권 또 전통시장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저희 지역 상권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전통시장에는 정이 있고 손맛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장도 보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는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용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흔들리는 상권, 금융 지원과 다양한 정책으로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쉬운 대법,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역 상권으로 향하는 것일 겁니다. 추석 연휴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함께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